14, 5년 정도의 그런 시행착오는 진짜 나를 찾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할게요. 그전에는 계속 이제 사업을 이제 성장시키기 위해서 모르고 지내다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그 궤도 위에 올랐다고 이제 생각되는 순간 그 공허함이 이제 느껴지나 봐요. 이제 그런 부족한 공허한 부분들을 다른 쪽으로 이제 푸시는 분들도 많아요. 유흥이나 뭐 어떤 분들은 이제 도박 쪽으로 푸시는 분들도 계시고 술. 근데 그거는 이제 하면 할수록 더 목마름이 더 커지겠죠. 그래서 중독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결국에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그게 제일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이어받은 이제 아버지 공장이 IMF 때 이제 재정적으로 이미 크게 한번 기울어진 상태에서 제가 이어받았는데 그거를 이제 계속 아버지랑 같이 하다 보니까 아버지의 그런 생각과 가치관하고 제가 원하는 그런 생각이랑 이런 것들이 너무 또 차이 나는 것을 느꼈고 거기서 받는 이제 스트레스도 엄청 많았었어요. 이제 한 10년 정도 운영 이제 하다 보니까 29살 때 그때 시작했는데 어린 나이에 하다 보니까 뭐 심적 부담도 있고 아버지와의 그런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 여러 가지 그런 복합적인 영향으로 어떤 심장에 이제 이상이 있는 걸 느껴서 병원에 가서 이제 해보니까 심장 대동맥 판막에 이상이 있다. 그래서 빨리 수술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수술을 한다고 이제 어떤 알게 되고 나서부터는 이제 삶에 대해서 좀 약간 좀 돌아보고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제 하게 됐었죠. 심장 흉부외과에서는 제일 어린 나이였어요. 다들 한 뭐 60대, 70대, 80대 이제 어른이 많으셨고 제일 어렸어요. 네. 그래서 아침에 가서 거진 새벽 혼자 수술실을 지키고 있었죠. 묶여 있더라고요. 너무 발버둥을 치고 하니까 이제 온몸에 멍이 들었는 거야. 그만큼 이제 힘든 수술이었습니다. 네, 그 수술실 안에 들어갔을 때는 힘들었죠, 보기가. 그리고 이제 나와서 이제 많이 삶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 전까지 이제 수술 전에 살았던 삶은 나의 삶이 아니라 좀 종속된 삶이란 그런 생각들이 많았었죠. 내가 이제 앞으로 삶을 살게 되면 나의 주체적인 나의 삶을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수술 그 날짜를 잡아놓고 1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었어요. 수술을 하기 전까지. 책을 되게 많이 보고 어떻게 이제 살아가야 될 것인지 하다가 부동산 책을 처음에 읽기 시작했거든요. 그 처음에는 그런 도구적인 책을 많이 보다가 나중에는 이제 좀 더 깊이 있는 책을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모르고 살았던 게 너무 많았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이제 또 어떻게 하면 배울 수 있을까 또 많은 사람들을 찾으러 다니기 시작했죠. 다시 예전처럼 그렇게 몸을 쓰거나 이렇게 체력이 많이 이렇게 요하는 그런 일들을 못 할 거라고 생각하고 좀 시간적 여유도 있으면서 뭐 체력적으로도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찾다가 이제 자본이 안 들어가는 그런 상황에 딱 맞는 저희만의 부동산을 딱 찾게 돼서 거기서 이제 뭘 하게 될까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생각하게 된 거죠. 일단 부동산부터 먼저 소유를 하고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게 저희가 첫 번째 매장인 이제 한우 갈비살집. 요식업을 좀 되게 쉽게 생각하고 시작을 해서 장사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는데 첫 장사다 보니까 지인들도 많이 오고 이렇게 해서 뭐 하루에 뭐 한 200만 원 이렇게 팔 때도 있었는데 내가 하니까 다 잘 되네 이런 약간 자문도 생기면서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코로나가 생겼어요. 코로나가 생기면서 손님이 한 팀도 안 들어오는 날도 있고 하루에 5만 원, 3만 원, 0원 이런 적도 많았습니다. 너무 힘든 이제 그 순간들을 이제 겪게 됐죠. 이제 가게를 이제 좀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고 그거를 이제 계속 이제 오래 할 수 있는 그런 걸 찾았는 게 이제 피자집, 화덕 피자집을 하게 됐습니다. 그 공간 자체가 대구에서 약간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위치, 그 근처에는 산밖에 없는 그런 둘러싸인 곳이었어요. 자문을 구했죠. 이렇게 지인을 통해 가지고 제발 우리 가게 한 번만 와달라.
그래서 오셨어요. 그분은 지금 되게 유명해지셔가지고 서울에 가서 이렇게 뭐 유명한 분들하고 같이 작업하고 있는 그런 분이거든요. 한 3천만 원? 한 달 매출 최고 아무리 3천만 원. 노력해도 우리 여기서는 3천만 원 더 이상 자기들이 이제 조언을 해줄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안 좋은 열악한 곳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었죠. 그랬는데 저희는 거기서 이제 멈추지 않았죠. 그래서 그 핑크라이언 이제 그 피자 파스타 집을 쭉 이제 하다가 그 매출이 이제 좀 한계가 좀 있다는 것을 느끼고 그 상권에 좀 더 맞는 그런 업종을 저희가 또 이제 찾게 되거든요. 그 찾았는 게 이제 보편적인 그런 메뉴인 한식 중에서도 좀 차별화가 있는 샤브 칼국수에서 한시록이라는 이제 브랜드를 저희가 만들게 됩니다. 그 과정이 한 2년 정도의 기간이 있었고 그 과정을 거치고 저희가 매출이 한 2배 정도 뛰는 6천만 원 가까이 되는 그런 이제 최대 매출도 이루게 됐습니다. 그때 저희한테 뭐 이야기해줬던 이야기들이나 뭐 그런 여러 가지 뭐 조언들이 사람마다 다 그 적용되는 게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아무리 좋은 이제 그런 이제 마케팅 기술이나 도구들이 들어가도 그분이 해주는 이야기와 제가 입장이 또 다르고, 그 다음에 그분이 직접 나의 입장이 돼서 그 운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아무리 어떤 조언을 한다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에 내가 해야 되는 거, 내 능력을 키워야지 그게 계속 지속할 수 있고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거, 그런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하를 일단 먼저 알아차리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현재 어떤 부하가 있는지부터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그런 부하율이나 이런 걸 알기 전에는 어떤 사업을 잘하고 어떤 성공을 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외부에서 어떤 그런 것들을 찾아다녔었어요. 그 사업 잘하는 사람들을 찾아가고 조언 구하고 뭐 외부에서 자꾸 뭐 어떤 이제 누가 잘하는 거 이런 거 보고 나도 저렇게 해야지 비교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많았었는데, 그런 외부에서 찾기보다는 이제 나의 내면에서 내가 어떤 거를 잘할 수 있는지 계속 이제 나를 찾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생활들이 조금 단순해졌죠. 그래서 뭐 약간 빈 시간이 있거나 했을 때도 뭐 어디 예전 같았으면 누구를 찾아가서 뭐 물어보고 커피 한잔 하면서 술 한잔 하면서 이야기하고 이런 약간 소비적인 그런 시간들을 많이 이렇게 보냈다면, 제가 그 어떤 내면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나서부터는 거의 뭐 혼자 있을 때는 책을 본다든지 뭐 매장에 나간다든지 집에 거의 뭐 외부 생활 이런 게 좀 줄어들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을 되게 많이 확보하게 네. 되고 나를 점점 깊이 있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많은 이게 부하가 많아서 복잡하고 그런 건데 이거를 하나씩 이제 걷어내는 작업을 이제 내 스스로 하는 거죠. 부하율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이제 했던 거는 예전에 관련됐던 그런 업과 완전 다른 일을 한다는 게 제일 첫 번째. 그쪽 이제 부부 이제 그런 관계에서 이제 그런 부하는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나를 내가 아니라는 걸 인정을 했어요. 제가 가장으로서 어떤 이렇게 뭘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방적으로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거, 계속 고집 부리고 일방적으로 나를 따라와 이렇게 막 생각했던 것들이 보니까 결국에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고 있었던 부분도 있었고, 그거를 내가 이제 인정을 하면서 나는 이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이루고 같이 이렇게 기여를 하고 이런 데 조금 더 익숙한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고 인정하고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나니까 부부 쪽 강에서도 이제 그게 부하가 바로, 많이 줄어들었어요. 나를 알아차리는 거, 나를 찾는 거, 나를 알아차리는 그게 첫 번째인 것 같았어요. 예. 나를 알고 나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구나. 그거는 내가 아닌 나였어. 이렇게 인정하고 나니까 제가 하는 행동들이 나쁘게만 보이지 않는 거죠. 그게 이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이게 나쁜 게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결국에는 이제 사업도 그렇고 이제 인생도 그렇고 내면에 나를 계속 찾고 네. 돌아보고 맞아요. 치유해야
해야 그 과정이 되게 이게 잘 되면 앞으로 사업도 잘 된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또 한시록을 이제 만들게 되고 새로운 이제 브랜드를 이제 새로 만들게 돼서 어떤 이제 아카데미 프랜차이즈 아카데미나 이런 데를 저희가 많이 또 가봤는데 가서 결국에는 처음에는 이제 계속 이제 기술적인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법들에 대해서 계속 교육을 받고 들었는데 결국엔 마지막에는 그런 이제 대표의 그런 철학 그다음에 뭐 희생 정신, 봉사 정신 결국에는 본질로 계속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외부에서 교육을 많이 받고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밖에서 외부에서 찾아도 결국에 내가 변하지 않고 내가 어떤 그런 생각이 딱 이렇게 본질이 있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외부에 휘둘리겠구나. 음식도 마찬가지였어요. 음식도 제가 아무리 지금 핫한 마케팅을 여러 가지 한다고 해서 손님이 왔을 때 음식이 맛이 없으면은 그게 마케팅비 다 썼고 되게 이제 아무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이 일단 맛있어요. 그러니까 본질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은 음식도 그렇고 저희 내면도 단단해야 된다는 것을 많이 느꼈죠. 이제 부하가 없는 이제 상태에서 한시록이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서 계속 매월 이렇게 성장하는 이제 안정적인 구조로 매장은 이제 잘 지금 안착돼 있고요. 외식업 모임에 제가 이제 하나 이제 가입해서 마지막 모임 때 혼자서 옆에서 이제 빠져갖고 계속 글을 좀 쓰고 있었는데 그 어떤 대표님께서 이제 오시더니 뭘 그렇게 열심히 쓰고 계시냐 좀 보여달라. 그래서 제가 좀 주저하다가 이제 글을 좀 보여드렸는데 그 글을 이제 좀 읽으시면서 계속 저한테 이제 뭐 여러 가지 물어보시길래 제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렸어요. 제가 뭐 어떤 본질에 대해서 신념, 본질, 뭐 회사의 그런 철학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대표님이 자기 힘든 부분을 털어놓으시면서 앞으로 나중에 제 이름으로 만약에 학교를 만들면 학교에 자기가 수강을 하겠다. 자기도 컨설팅 좀 해달라. 저희는 이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힐링 캠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이제 하시면서 여러 가지 뭐 교육이나 뭐 강의, 세미나, 뭐 컨설팅 이런 거 많이 받아봤지만 뭐 크게 효과를 못 보신 분들, 어느 정도 그런 목마름이 있으신 분들, 그 다음에 사업적으로는 되게 뭐 잘하지만 어떤 공허함이 있다거나 좀 쉬고 싶다, 치유를 원한다, 힐링을 필요로 한다 이런 분들, 어떤 삶의 이제 무기력하거나 어떤 돌파구가 필요하거나 변화를 원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이제 오시면 됩니다.